안녕하세요. Live Blessing의 김지연입니다. 네, 주연 아나운서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 아니 2주 동안 내가 아나운서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금? 혼자서 방송하느라고 그냥 등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뭘 잘해요? 잘하기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좀 반성해야 돼 진짜 주연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방송을 듣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Welcome back. 네, yes, So good 감사합니다. to have you. Yes.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난주랑 같이 이 잘못된 부모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또 지지난주에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냥 종합 복습을 하니까 오늘은 뭐 복습하는 시간은 좀 제껴놓고 세 가지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잘못된 부모 스타일 첫 번째는 bullied parents입니다. 여러분 bully 아시죠? bully. 자, 근데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분리한다는 걸 막 학대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그렇게 막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가 하도 세가지고 애들이 기가 센 자녀들이 막 부모님이 애들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가 하도 세가지고 부모들이 잡혀 사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의 멘토나 리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뜻대로 본인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커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패런팅 스타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예전 방송에도 언급을 했었을 텐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지,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그 우리 아내도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나가다 이렇게 엿보고 그러는데, 압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가 엄마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해요. 애가 엄마를 때려요? 네. 근데 처음에는 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엄마 이런 팔이나 몸에 멍이 들고 마이. 그런 다음에는 욕설까지 이루어져요. 엄마한테 욕을 해요? 네. 와. 하지만 엄마는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당황을 하셔서 이제 물론 혼내시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요, 어린 애들이 뭐 그러면 뭐 귀엽다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한테 욕하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모세의 법이지만, 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신약에는 그렇게 뭐 죽여라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Honor your parents라고 그랬죠. Obey your parents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한테 욕하고 때리는 게 부모님을 이렇게 honor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막대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은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우리 애 그 귀여운데 뭐 그냥 나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나누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된 영상이 어떤 40살 정도 된 아들과 이제 훨씬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죠. 네네. 근데 그 어머님께 프라이팬을 들고 엄마한테 엎드려 뻗치라고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요? 그리고 똑바로 하라고 요리를 뭐 이러면서 요리를 똑바로. 그런 훈계를 와. 하는 어떠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들이 후라이팬을 들고 엄마한테 요리를 제대로 하라고, 에그를 제대로 구우라. 와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 네. 지금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이런 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때리는 것은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분명한 원칙과 가치관이 가정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칙이나 밸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중요한 원칙과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전날 뭐 늦게까지 뭘 하고 뭐 피곤했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아침에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원칙이다 라든지 네.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언제 자녀랑 싸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녀랑 싸울지라는 게 뭐 대놓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애들이 원하는 거대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애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줄다리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원하는 것을 해주되 어떤 것들은 원하더라도 해주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정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물총을 사달라고 그래. 그럼 물총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뭐 비비건을 사달라고 한다라든지 그래갖고 비비건을 가지고 애들이 막 동네 애들한테 막 쏘고 다니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사준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애가 원해도 엄마가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니까 네.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세워두는 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라든지 뭐 피아노를 가르치든 뭐 리사이트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원칙과 가치관에 세워진 것에 있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우리가 다루는 그 bullied parents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인 학대가 돼요. 맞아요. 저희 네. 부모님이 한국에서 30년 동안 양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대했는데 이 뭐 양론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분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괜찮았지만 이 텔레비 방송이나 뭐 그런 데 보면 노인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이 자기 몸도 숙이기가 힘든데 그런 분들을 자녀들이 막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뭐 마음이 그런 아픕니다. 진짜 이 불효막심한 자녀들.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빠가 뭐 나한테 줄 돈도 없고 나한테 뭐 밥도 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 뭐 저희 가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그거는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disrespectful하게 구는 것은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고 그거는 아빠 엄마가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엄마한테 대들고 막 disrespectful 하는데 아빠한테는 아빠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게 못하니까 엄마한테 하는 건 그냥 좀 봐줘 그냥 좀 참아줘 막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엄마한테 대들면 아빠가 나서서 아이들을 더욱더 훈육하고 아빠한테 disrespectful하게 애들이 굴면 엄마가 나서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와주기 위해서 Mother's Day 때는 누가 나서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엄마한테 카드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 엄마가 야 Mother's Day니까 니네 엄마 그거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짝꿍인 남편? 그렇죠. 네. 남편이 마더스데이를 자녀들과 준비해서 엄마를 존경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주는 게 좋겠죠. 네. 마더스데이는 근데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Father's Day? Father's Day. 이 미국은 Mother's Day랑 Father's Day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Mother's Day 때는 아빠들이 그래도 좀 한다고 하는데 Father's Day 때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 잘 들으세요. Father's Day 때 자녀들하고 같이 아빠를 위해서도 카드도 쓰고 선물도 준비해서 Happy Father's Day 하면서 주는 것을 엄마가 교육하고 훈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페런팅은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분리 페런트였고 다음 페런팅은 아이돌 페런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그룹피 페런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고 아이돌 페런트는 말 그대로 자녀가 아이돌처럼 우상이 되는 그런 부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사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분리 페런트는 자녀한테 완전히 막 당하는 거고 이 아이돌 페런트는 부모가 자진해서 자진해서 voluntarily 애들을 우상 숭배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애들이 하는 공연이나 애들이 하는 게임 무조건 다 참여하고 학부형 회의 뭐 PTA 회장 되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뭐 자녀들을 섬겨주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자녀들을 완전히 우상시 시키고 부모가 아이들의 종이 돼버리는 거 그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자, 문제점은 뭐냐면 뭐 애들이 뭐 하는 게임이며 모든 것 다 참여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섬겨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좋은 리더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은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녀는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두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center of attention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를 애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근데 항상 우상 숭배하듯이 애들을 우상이 아이돌처럼 대해주기 시작하면 애들은 항상 내가 center of attention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해결 방법은 예를 들면은 자, 외식을 해요. 가족이 외식할 수 있잖아요. 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우리 주연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외식하기 좋은 좋아하는 식당이 뭐예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남편이랑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오빠한테 뭐라 그럽니까? 뭐 좋아하세요? 음식.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한식, 일식? 한식하고 일식. 네. 자,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렇죠. 주로 애들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10번 중에 10번은 치폴레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치폴레. 네. 칙폴레가 아니라 치폴레. 그 멕시칸 브리도 네네. 그거 파는 데 있잖아요. 브리도보. 그거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자주 사주죠. 자주 네. 사주는데 자, 이럴 때 이 아이돌 페런츠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지난 2번은 외식할 때 니네들이 먹고 싶어 하는 그 치폴레 같지? 자, 그럼 오늘은 아빠가 먹고 싶어 하는 냉면을 먹으러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도 한번 했죠. 애들도 냉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치폴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애들은 오늘은 냉면 먹고 싫은데 그래도 아빠가 원하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왜 합니까?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애들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의 한 일원임을 아이들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도 애들이 먹고 싶은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먹고 싶은 거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얘는 저희가 이제 휴스턴에 살 때 미니밴이 있었는데 미니밴에 감사하게도 이 DV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이제 차 안에서 DVD도 틀어주고 그랬는데 저희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5살이나 많아요, 아들이랑. 그러니까 딸이 보고 싶어하는 게 있고 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틀려요. 5살 차이 나니까 그런 게 또 틀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엄마가 이제 오늘은 누나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야. 뭐 내일은 승현이가 뭐 아들이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애들만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썬데이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DVD를 못 보는 거예요. 썬데이는 DVD 못 보고 아빠가 듣고 싶은 라디오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모닝은 아빠가 듣고 싶어하는 라디오를 같이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뭐 그거 할 때도 라디오도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라디오를 들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2시 반 올리브 블레싱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GBC 방송을 듣는. 네, 그렇죠. 오, 이 다른 맞습니다. 방송 채널보다 이 미주 복음 방송을 들으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저 뭐 괜히 이상한 방송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단 복음 방송을 듣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가족의 한 일원이야. You are the member of a family. You're not just the center of the family, but you are the member.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아이돌 패런팅 스타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당을 갈 때에도 또 차 안에서 DVD를 볼 때에도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애들이 폭발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듣다가 갑자기 엄마가 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럼 애들이 그냥 식당에서 완전 all kinds of attitude 보이면서 막 냉면을 시켜줬더니 막 먹지도 않아 막 냉면 가락 가지고 막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고 막 식당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애들한테도 준비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네. 자,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올리브 블레싱 방송을 통해서 엄마가 새로운 걸 배웠어. Guess what? 너희들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래. 그래서 야, 다음번 외식할 때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고 싶은 거를 너희들이 함께 가야 돼.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엄마는 냉면을 시켜 먹을 건데 너희들은 다른 걸 시켜 먹어도 되지만 한식 식당에 가야 된단다. 아이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네. 애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걸 하면 그럼 자 요번에는 냉면을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가자. 네. 치폴레 that's fine. 엄마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가 가줄게. 그런 거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그런 거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족들에게 준비시키는 자세로 마음으로 나눠주신다면 꼭 올리브 블레싱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로 한번 봐주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마시다 물 튀겨 나갈 뻔했어요 지금. 목사님 굉장히 연기와 네, 이 부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세 번째 페런팅.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네. 마지막 페런팅 스타일인데 이 마지막 페런팅 스타일은 바로 커맨도 페런트입니다. 이 커맨도 페런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군대식.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군대 갔다 와갖고 완전히 군인 스타일, 직업 군인 스타일 그런 부모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주연 아나운서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자세가 뭐야? 자, 그치 쳐다볼 때도 종이를 들고 해야지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똑바로 이런 식으로 만지 무슨 군대 간 것도 아니고 네. 집에서 애들을 뭐 군부대에 온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막 너무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항상 높여서 애들로 하여금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애들한테 뭐 애들이 뭐 한 2개 정도 B를 받아와요. 그럼 이제 아빠가 성적표를 보고 놀래가지고 야 B no more B
야 스트레이트 A 받아야 돼. 너 똑바로 공부해. 이제 앞으로 매일 저녁 TV 없어. 밥 먹고 나서 너 3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야. 막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3시간을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한숨을 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guess what? A를 받아왔어. 스트레이트 A를. 네. 그러니까 애는 이제 이 성적표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I got A. straight A's 아빠 하이파이브. 그런데 아빠가 하이파이브는 무슨 하이파이브. 야 A is good but that's not good enough. Next time A plus. 와. 다 straight A plus 받아와. 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애가 또 열심히 얘는 착해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갖고 straight A 플러스를 받았어. 더 이상 뭐 더 어떻게 잘해, 그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와서 아빠한테 이번에는 아빠가 하이파이브 해주겠지. 이번에는 아빠가 용돈도 좀 주겠지. 막 그리고 와서 아빠 guess what? I got A plus, straight A plus.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잘했다,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 커맨더 페런스는 That's good, but you can be even better. 막 그러면서 어떻게 자 이제 전국 10등 안에 들어. 전국 nationwide top 10. 막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애들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고 사실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그러니까 네. 전혀 만족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점은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다 은혜입니다. 아멘. 이 방송국이 계속 방송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애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라는 건 없어. 더 노력해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노력을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치죠.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퍼펙트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와 압박감 때문에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본인도 퍼펙트 안 하면서 본인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애들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애들이요 공부 잘하다가 한두 번 B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C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야 네가 어떻게 C를 맞아?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 C를 맞? 네가 그러고도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무슨 C를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맨날 A 맞다가 한 번 딱 C를 맞았어. 그랬을 때 엄마가 와 C를 맞았네? 좀 놀랍긴 하지만 야 뭐 요번에 좀 힘들었나 보지?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좀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랬을 때 애가 야 오늘 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리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반응해주면은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거죠. 맨날 C를 맞아오면 좀 고민이겠지만 어쩌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은혜로 넘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 커맨더 페런스한테 해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서제스천은 뭐냐 하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쉬운 예로 저도 애들한테 배웁니다. 뭘 배우냐? 저는 애들한테 영어 발음을 배웁니다.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10살, 15살밖에 안 됐지만 저는 미국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영어 발음을 배워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주연 아나운서는 미국에 몇 년 살았습니까? 저도 한 글쎄요 총 합치면 20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저보다 더 어릴 때 왔군요. 네. 그러니까 주연 아나운서는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발음이 좀 시원찮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나오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쭉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발음은 저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이 이제 특히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와갖고 뭐 아빠 이거 뭐 프루트 얘기해봐 아니면 뭐 아빠 이거 발음 잘못했어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막 삐져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야 네가 아빠한테 뭐 무슨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야 15년밖에 영어를 안 한 애가 나는 32년을 영어 했다. 네가 뭐 그럼 알아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너 한국말 잘해 너?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한국말도 못하면서 야 네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좀 해봐. 너 콩깍지는 뭐 간장공장 공장장 한국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아 몰라?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막 다그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러지 말고 네네. 애들로 하여금 나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부모가 애들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부모한테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제가 발음 잘못하는 거 애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시키고 나서 네. 산책을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발바닥이며 이제 이 엉덩이를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He pooped again. 그랬거든요. 똥 쌌다고. 그러니까 엉덩이도 닦아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클로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say pooped again. 다시 얘기해 보려네요. 그 내가 이상하게 발음을 했나봐요. 그걸 pooped again.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하여튼 그거 갖고 온 식구가 네 식구가 한참을 같이 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빠했으면은 그때 분위기가 되게 싸해졌을 텐데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 서로 같이 웃어. 그래? 아빠가 이상하게 발음했어? 그럼 네가 발음해봐. 그랬더니 얘도 웃겨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네 식구가 막 웃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부모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가족이 됐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여러분 이 different 그 잘못된 부모 스타일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스타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뭐 한 군데만 치우쳐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이제 방송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해결 방법들을 제가 다 드렸으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네, 오늘 목사님 간장 공장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는 장난이고요. 네, 너무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죠. 네, 또 연락이 감사합니다. 왔네요. 그 주연 아나운서도 이거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애 키우면서 네. 잘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모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부모로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인포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올리브 블레싱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모 스타일도 배웠고 또 이것에 따른 해결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것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